아토피 피부염. 이거 그냥 피부만의 문제일까요? 아닐 겁니다. 오늘은요, 그 지긋지긋한 가려움 너머에 숨어 있는 진짜 원인이 뭔지 파헤쳐보고 좀 완전히 새로운 해결책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이 숫자부터 한번 보시죠. 25%. 이게 무슨 숫자냐면요. 최근 우리나라 초등학생 4명 중에 1명 이상이 아토피 피부염을 앓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뭐 우리나라만의 얘기도 아니고 전 세계적으로 계속 늘어나는 추세라고 합니다. 흔히들 에이 어릴 때 잠깐 앓고 지나가는 태열 같은 거겠지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아이 크면 뭐 저절로 낫겠지 하고요. 근데 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오래가는 문제가 되어가고 있어요. 이제는 성인이 되어서도 없어지지 않는 그야말로 만성질환이 되어버린 거죠. 자, 그럼 이 문제를 제대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오늘 우리가 같이 살펴볼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왜 아토피가 단순한 피부병 그 이상인지 알아볼 거고요. 둘째, 우리 몸속 면역계가 왜 이렇게 혼란에 빠졌는지 진짜 범인을 찾아볼 겁니다. 셋째, 그 숨겨진 7가지 원인이 뭔지 알아보고, 넷째, 음식으로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는지 구체적인 방법도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순히 연고 바르는 걸 넘어서 근본적인 치유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도대체 피부 표면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왜 이 싸움은 끝나지 않는 악순환처럼 느껴지는지 그 속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모든 건 이 약해진 피부 장벽에서부터 시작돼요. 피부 장벽이 무너지면 정말 참기 힘든 가려움이 찾아오죠. 특히 밤에 더 심해지고요. 그럼 어떻게 해요? 당연히 긁게 되죠. 근데 이 긁는 행동이 피부를 더 손상시키고 염증을 일으키는 거예요. 그럼 그 염증 때문에 피부 장벽은 더 약해지고 결국 벗어날 수 없는 가려움, 긁기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피부 장벽은 왜 이렇게 약해지는 걸까요? 바로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가 세라마이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세라마이드는 우리 피부 세포들을 꽉 붙잡아주는 벽돌 사이의 시멘트 같은 역할을 하거든요. 수분이 날아가지 않게 막아주는 거죠. 이게 부족해지니까 피부는 당연히 만성적으로 건조해지고 자른 자극에도 엄청 취약해질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지금까지 얘기한 이 모든 피부 문제는 사실 겉으로 드러난 신호에 불과합니다. 진짜 전쟁터는 피부가 아니에요. 우리 몸 더 깊숙한 곳, 바로 면역 시스템입니다. 가려움 뒤에 숨어있는 진짜 범인을 만나러 가보시죠.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생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피부에 약 바르는 걸 넘어서서 우리 몸 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불균형을 이해하고 바로잡는 쪽으로 방향을 틀어야 한다는 거죠.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이해가 확 되실 거예요. 이게 바로 문제의 핵심을 보여주는 면역 시소입니다. 왼쪽처럼 건강한 몸에서는요, TH1과 TH2라는 면역세포가 균형을 딱 맞추고 있어요. 그런데 오른쪽 아토피가 있는 몸을 보면 어때요? TH2 세포 쪽으로 시소가 완전히 기울어버렸죠? 바로 이 불균형 때문에 우리 몸이 아주 사소한 자극에도 너무 과민하게 반응하고 끊임없이 알레르기 염증을 일으키게 되는 겁니다. 아니, 그렇다면 대체 뭐가 이 멀쩡하던 면역 시소를 한쪽으로 확 기울게 만든 걸까요? 우리 몸속 면역계를 이렇게 혼란에 빠뜨리는 7가지 숨겨진 원인, 지금부터 하나씩 샅샅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첫 번째 원인, 좀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그 시작이 아이가 태어나기도 전일 수 있다는 겁니다. 임신 전후 부모님의 건강 상태, 특히 식습관이나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아이에게 그대로 영향을 주는 거죠. 이걸 한의학에서는 태중열독이라고도 하는데요. 결국 태어날 때부터 면역 시스템이 좀 예민한 상태로 시작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건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텐데요. 바로 음식입니다. 예전에는 음식이랑 아토피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도 했지만 이제는 특정 음식이 면역계를 직접 자극해서 증상을 확 악화시킨다는 게 거의 정설로 받아들여지고 있죠. 세 번째 원인은 바로 소화기념과 장 건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소화가 잘 안 되면 제대로 분해되지 않은 큼직한 음식 분자들이 느슨해진 장벽을 뚫고 혈액 속으로 들어가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럼 우리 몸의 면역계는 웬 침입자지 하면서 얘네들을 막 공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전장의 여파가 바로 피부의 염증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피부는 장의 거울이다. 이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에요. 네 번째는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환경입니다. 특히 새 것들이 문제예요. 새 집으로 이사 갔을 때, 새 가구를 들였을 때, 심지어 새 옷에서 나는 냄새까지. 이런 데서 나오는 수많은 화학 물질들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면역 시스템을 계속 자극하고 피곤하게 만드는 거죠.
다섯 번째는 조금 다른 관점인데요. 바로 우리 몸 안의 열과 불균형입니다. 한의학적으로 보면 특히 아이들은 에너지가 엄청 넘치잖아요. 이 활발한 에너지가 잘 순환되지 못하고 몸 안에 꽉 막혀버리면 이게 염증을 일으키는 열독으로 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몸속의 뜨거운 열이 피부의 수분을 말리고 염증을 더 심하게 만드는 거죠. 여섯 번째는 우리 몸속에서 벌어지는 보이지 않는 전쟁, 바로 산화 스트레스입니다. 활성산소라는 말 들어보셨죠? 이 녀석들이 우리 몸을 녹슬게 하는 주범인데 피부도 예외는 아닙니다. 얘네들이 아까 말했던 세라마이드 같은 피부 장벽 성분들을 마구 공격해서 파괴해버려요. 그러니 피부는 더 건조해지고 약해질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마지막 일곱 번째 원인,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어른들은 업무, 아이들은 학업, 또 여러 가지 인간관계나 수면 부족 같은 것들이요. 이런 정신적인 압박이 우리 몸의 면역 체계를 직접적으로 흔들어 버립니다. 정말로 마음의 문제가 그대로 피부의 문제로 드러나는 거예요. 이게 또 성인 아토피가 잘 낫지 않는 아주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고요. 자, 이렇게 7가지 원인을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제 뭘 해야 할까요? 이 원인들 중에서 우리가 가장 직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 가장 강력한 무기가 있습니다. 바로 매일 먹는 음식, 즉 식단을 통해서 이 싸움에 적극적으로 맞서는 방법입니다. 여기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어떤 음식들을 좀 더 주의 깊게 봐야 할지 알려주는 아주 유용한 가이드가 될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건요. 이거 다 먹지 마세요가 아니에요. 무조건 다 금지하는 게 아니라 우유나 계란, 밀가루처럼 알레르기 가능성이 높다고 알려진 음식부터 하나씩 아주 조심스럽게 테스트를 해보는 거죠. 마치 탐정처럼 우리 아이한테만 문제를 일으키는 진짜 범인을 찾아내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탐정 작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탐정에게 가장 강력한 도구가 바로 식품 일기입니다. 뭘 먹었을 때 피부가 괜찮았는지, 뭘 먹고 나서 가려워했는지, 이걸 꼼꼼하게 기록하는 것만으로도 정말 많은 것들이 명확해져요. 이게 바로 효과적인 변화를 만드는 첫걸음입니다. 자, 이제 거의 다 왔습니다. 마무리하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한번 쭉 정리해 볼게요. 아토피 피부염을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 연고 너머의 치료에 대해서 말이죠.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연고를 바르는 건 물론 필요하죠. 하지만 그건 마치 나무의 마른 잎사귀에 물을 뿌려주는 것과 같아요. 당장은 촉촉해 보일지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죠. 진정한 치유는요, 눈에 보이지 않는 저 깊은 곳의 뿌리, 즉 우리 몸속 면역 시스템의 혼돈을 잠재우고 균형을 바로잡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던져봅니다. 겉으로 드러난 저 피부를 진짜로 치료하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은 몸 안에 어디에서부터 시작하시겠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가는 여정에 오늘 이야기가 작은 힌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